공부하는 거, 크립토 시장을 공부하는 거 다 우리 투자 수익하고 연결되어 있죠. 현재 비트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요. 역시나 시간이 승부처입니다. 누가 참고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025년 3월 18일인데요. 주요 크립토 뉴스 한번 신속하게 공부해보고 하루 마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SEC 위원장 지명자 청문회가 3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드디어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SEC 위원장이 빨리 임명이 되어야지 크립토 시장 여러가지 법률안이 통과되고 특히나 ETF 승인이 다 뒤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위원장이 지명이 되어야 ETF들 각종 알트코인들 ETF가 승인이 되지 않을까. 저번 주에 이미 다 전부 다 기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SEC 위원장 지명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 보통 3개월 정도 지난 정부, 바이든 정부를 봤을 때 그 정도 소요됐는데 1, 2개월 안에 임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크립토 친화적인 미 SEC 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때 크립토 시장이 다시 폭등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3월 27일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3월 18일이죠.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3월 17일이 되겠죠. BTC 현물 ETF 3,964억 원이 순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모처럼이죠. 계속 유출만 되다가 최대라고 해요. 최대. 블랙록 아이비트에서 4,226만 달러, 피델리티에서 1억 2,728만 달러. 지금까지의 흐름을 끊고 순이입을 시작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더리움 상황은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면 한쪽에서는 이런 뉴스도 나왔죠. 트럼프 내부자로 추정되는 주소가 보유하고 있던 약 6,210 BTC 규모의 숏 포지션을 전량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뜻은 청산당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이쪽에서 손해를 본 거냐, 이런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블록체인 업체는 이 익명 주소는 8일 만에 946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수익을 실현했다. 자칫 트럼프 내부자가 BTC를 팔아서 손해를 봤다니 착각하기 쉬운데요. 숏에 걸었다 이 뜻인 것이죠. 하락장이 지속이 되니까 숏을 쳐서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락에 베팅한 것이죠. 이것을 볼 때 BTC 시장이 이거 계속 하락장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까 봤던 뉴스는 또 순유입이 2월 이후에 또 최대가 순유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반된 뉴스가 현재 나오고 있으므로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수입이 되는 거하고 다르게 이더리움 현재 시세 방어는 좋지 않죠. 유출도 많고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매수가 유리한 시점이다. MVRB가 1 이하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 0.9라고 합니다. 자,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이하로 가게 되면 실제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의 수명이 다했다, 이런 평가부터 해서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RWA 시장을 재편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서로 상반된 평가가 있는데, 소액 투자자, 단기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이더리움에 대해서 내곡한 평가를 하고 있죠.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고요.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월드 컴퓨터인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까? 저는 이번 사이클에 이더리움이 제 가격을 낼 것이다, 이게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현재 가격이 상당히 낮은 상태다. MVRB가 1 하회해서 과매도 상태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보였죠. 푸틴하고 트럼프가 오늘 밤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직접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종전협상.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통화니까 아무래도 크립토 시장에도 호재로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장기적인 하향세를 이제 적지 않은 기간이죠. 몇 주 동안 현재 하락 추세고요. 많이 팔아적이고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반면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6만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죠. 장기 보유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약 16만 BTC를 매집했다. 이게 단기 투자자들하고의 차이점이죠. 여러분들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 한참 장기 투자자들이 가격이 높을 때는 비중을 좀 줄였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상당 기간 하락 반전했을 때 개인들은 팔아 제낄 때 중장기 홀더들은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의 차이일까요? 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와 같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비축하고 있는 일본 상장사죠. 바로 메타플래닛 X를 통해서 3월 18일 오늘 15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메타플래닛은 확실하게 비트코인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자산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비판이 계속 많죠. 이더리움에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오늘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더리움은 진보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이더리움은 시장 수요에 맞춰 진보적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생태계가 직면한 문제점으로 이더리움 가격 방어 논의를 회피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떨어지고 있다. 재단이나 커뮤니티가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재단이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외면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애매한 포지션과 내러티브, 재단의 방임주의 등을 꼽았다. 자, 보고서는 이더리움의 입지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솔라나 수이 등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주목도와 개발자 선호도를 빼앗기고 있다. 검열 저항성과 탈중화의 가치에 중점을 둔 이더리움이 보수 진영이라고 한다면 시장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 솔라나 수이는 진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라도 진보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이죠. 그런데 이런 IT, 하이테크, 새로운 기술에서는 보수보다는 진보적인 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워낙 큰 레이어 2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독점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이더리움 재단 측이 가격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을 덜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부정적인 소식인 거죠. 현물 ETF 106억 원 순출 9거래일 연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데 과연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까지 나올지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합니다. 반면에 도지코인 활성 주소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다를 기록해서 15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현재 투자자들이 도지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적합하다. 고래들도 마찬가지고 저가 매집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게 의미는 없지만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어제 19였죠. 20으로 1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죠. 주목도를 끌지도 못했고요. 크게 변화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종잡을 수가 없죠. 주기용 크립토컨트 CEO가 BTC 강세 사이클은 이미 끝났다.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1년 동안 약세 또는 횡보가 지속될 것이다. 새로운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신규 고래들이 BTC를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있다. 자, 이 사람은 기존의 비트코인 강세장이다. 앞으로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반복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베팅을 한 것일까요? 이런 의견도 있다. 그런데 워낙 이분이 지금까지 많은 예측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권위도 있죠. 불안감을 자극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려서 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분이 전문가니까 예측이 맞을지, 시장이 상당히 현재 혼란 상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떠나시는 분들은 떠나셨겠죠. 자, 리플 소식만 하나 추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리플 커스터디 상표를 출연했다고 합니다. 단어 상표는 리플 커스터디입니다. 커스터디가 뭡니까? 담보죠, 담보. 맡기는 거. 출원 서류상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하는 금융관리 서비스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리플이 해당 분야로 브랜드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리플은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부서를 신설한 바가 있는데 그것의 업무 시행 그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가 눈에 확 띄네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2025년 목표가를 60%나 하향 조정했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전망을 내놨던 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자 기사에서는 또 전혀 반대되는 예측을 내놨네요. 자, 이더리움의 LA2 확장으로 인한 가치 희석을 이유로 2025년 이더리움 가격을 1만 달러에서 4,000달러로 60%나 하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400만원 정도를 예측했는데 지금은 한 600만원, 1,300원 정도 되니까 432, 414, 520만원 정도. 야, 500만원대로 예상을 했네요. 큰일입니다. 베이스와 같은 라이어 2는 수익 대부분을 이더리움 메인넷이 아닌 자체 플랫폼에 귀속시키며 이더리움의 수수료 수익과 생태계 GDP, 총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하죠. 이미 투자하신 분들, 매도를 안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금까지 많이 펌프질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나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마지막 불을 뿜을 때, 정점기일 때 이더리움 가격은 얼마일까? 글쎄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사람은 없다. 물론 이더리움이 지난 사이클의 가격, 그런 폭발성을 보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크립토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일단 이번 사이클 후에 이더리움의 매도, 이더리움에 대한 비율 포지션을 어떻게 정할지는 그때 고민을 한번 해볼 거고, 이번 사이클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 한번 믿어봐야죠. 자, 오늘 비트코인 관련한 크립토 공부는 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판단도, 정보 선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반드시 투자에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네요.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베이비.